어, 갑자기 말이 좀 잘 안 나오거나 아니면 뭐 한쪽 팔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? 이런 순간들 혹시 그냥 잠깐 이러다 말겠지 하고 좀 넘기신 적 있으신가요? 사실 뇌는 한 번 다치면 이게 되돌리기가 정말 어려운 우리 몸의 아주 중요한 컨트롤 타워잖아요.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볼 자료들이 있는데요. 뇌졸중, 골든타임 사수와 예방의 모든 것, 뭐 이런 관련 내용들입니다. 여기서 이제 뇌졸중의 핵심 증상, 또 그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, 이게 뭔지, 그리고 예방법까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흔히 뭐 중풍이라고도 하죠. 이 뇌졸중은 크게 보면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, 그리고 터지는 뇌출혈 이렇게 나뉘는데 보니까 뇌경색이 한 80% 정도로 훨씬 더 흔하다네요. 네, 맞아요. 그리고 여기서 그 정말 중요한 점이 뭐냐면요. 뇌세포는 혈액 공급이 단 몇 분만 딱 끊겨도 바로 손상을 입기 시작한다는 겁니다. 이게 한 번 손상되면 재생이 안 되니까 뭐 신체 마비나 언어장애 같은 영구적인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. 심하면 정말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거죠. 이게 절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. 그렇군요. 아, 뇌졸중이 되게 갑작스럽게 오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몸이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.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그런 대표적인 신호들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이렇게 이 하고 웃어보세요 했을 때 한쪽 입꼬리만 싹 처진다거나 아니면 양팔을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뻗었는데 한쪽 팔만 스르륵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. 네네. 또 갑자기 말이 어눌해진다거나 다른 사람 말을 잘 못 알아듣게 되고 그리고 난생 처음 겪는 그런 망치로 맞는 듯한 극심한 두통. 이것도 신호일 수 있고요. 시야가 한쪽이 가려지거나 물체가 막 두 개로 보이고 저 복시 현상 같은 거요. 네. 갑자기 막 비틀거리면서 걷거나 엄청 어지럽다. 이것도 의심해 봐야 하는 거고요. 여기서 근데 진짜 흥미로우면서도 좀 위험한 지점이 있어요. 방금 말씀하신 그런 증상들이 한 몇 분? 아니면 몇 시간 이렇게 잠깐 나타났다가 싹 사라지는 경우예요. 그럼 괜찮아진 거 아닌가요? 바로 그게 문제죠. 이걸 이제 일과성 허혈 발작, 뭐 쉽게 말해 미니 뇌졸중이라고 부르는데요. 이게 괜찮아졌네? 이게 아니라 곧 정말 큰 뇌졸중이 닥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라는 겁니다. 경고 신호다. 네, 그래서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절대 안심하면 안 되고요. 즉시 병원에 가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. 이 경고를 무시하면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올 수 있어요. 와, 그 미니 뇌졸중 얘기가 진짜 중요하네요. 그럼 실제 뇌경색이 딱 발생했다. 그러면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겠군요. 자료들 보니까 전부 그 골든타임, 특히 4.5시간, 이걸 엄청 강조하던데요.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? 네, 그 뇌경색의 경우에는요, 증상이 딱 나타난 시점부터 4.5시간, 이 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을 해야 해요. 그래야 혈전 용해술이라고, 그러니까 막힌 혈관을 약물로 좀 뚫어주는 그런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거든요. 4.5시간. 근데 이 4.5시간이라는 게 그냥 병원 앞까지 가는 시간이 아니고요. 응급실 도착해서 필요한 검사 다 받고 치료를 시작하기까지 걸리는 모든 시간을 합친 겁니다. 뇌세포는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죽어가기 때문에 이 시간을 놓치면 치료 효과가 확 떨어지고 심각한 후유증을 피하기가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. 뭐랄까요? 정말 1분 1초가 소중한 시간인 겁니다. 진짜 시간이 생명이네요. 그야말로. 그럼 만약에 제 주변에서 누가 뇌졸중이 의심된다.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자료에 보니까 이웃 손발이라는 구호를 딱 제시하던데 이게 응급 대처법인 거죠? 네, 맞습니다. 그 영어권의 패스트 캠페인이라고 있잖아요. 그걸 좀 기억하기 쉽게 우리말로 바꾼 건데요. 한번 보죠. 이, 얼굴, 페이스. 이 하고 한번 웃어보세요 하고 시켜보는 겁니다. 얼굴 근육 마비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. 얼굴마비. 웃, 팔, 암스. 웃으면서 양팔 한번 들어보세요 했을 때 한쪽 팔이 이렇게 처지거나 힘이 없는지 보는 거고요. 네, 팔처짐. 손, 언어 스피치. 손 내밀면서 쉬운 문장 한번 따라해 보세요. 뭐 오늘은 날씨가 좋습니다 이런 거요. 발음이 어눌한지 확인합니다. 발음 확인. 발, 시간 확인 및 전화. 타임 투 콜.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좀 이상하다 싶으면 지체 없이 119에 빠르게 전화를 하고요.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언제 처음 증상이 나타났는지 그 시간을 꼭 알려줘야 합니다. 이 시간 정보가 골든타임 적용에 아주 결정적이에요. 이웃 손발. 이거 기억하기 좋네요, 진짜.
근데요, 혹시 환자를 막 돕겠다고 뭔가 하려다가 오히려 상태를 더 나쁘게 만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. 뭐 주의할 점 같은 건 없을까요? 아,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. 진짜 조심해야 하는데요. 환자를 막 급하게 흔들거나 뭐 뺨을 때린다거나 아니면 예전에 하던 것처럼 손발끝을 따는 거, 아, 민간요법 같은 거요. 억지로 먹이려고 하는 시도 이거 절대 안 됩니다. 절대 금물이에요. 오히려 혈압을 더 높이거나 뭐 음식물 같은 게 기도로 넘어가서 흡인성 폐렴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. 가장 좋은 건요. 환자를 그냥 편안하게 눕히고 옷단추나 벨트 같은 거 좀 풀어서 몸을 편안하게 해준 다음에 그냥 구급대가 올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는 겁니다. 그렇군요. 결국 뭐 가장 좋은 건 뇌졸중 자체가 오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거겠네요. 자료들을 보니까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생활 습관들이 좀 있던데요. 네, 맞습니다. 뇌졸중은 사실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해요. 일단 금연. 이건 뭐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. 술도 하루에 한두 잔 이하로 절제하는 거,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좀 싱겁게 먹고 기름기 적은 건강한 식단, 특히 채소랑 과일 충분히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. 네. 또 정기적으로 혈압, 혈당, 콜레스테롤 수치 이걸 꼭 확인하고 관리하는 게 필수적입니다. 특히 고혈압, 당뇨, 고지혈증 이 세 가지가 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켜서 뇌졸중 위험을 확 높이는 가장 큰 원인들이거든요. 그래서 혹시 이런 질환이 있다면 정말 꾸준히 치료받고 관리하는 거 이게 뇌졸중 예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.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것처럼 뇌졸중은 이 갑작스런 증상들을 빨리 알아채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웃손발, 이 원칙 기억하셔서 골든타임 안에 잘 대처하는 것 이게 정말 생명을 구하고 또 삶의 질을 지키는 길인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이 정보들이 그냥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당신 자신은 물론이고 소중한 가족, 이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. 만약 지금 이 순간 당신이나 혹은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이런 뇌졸중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오늘 배운 대로 침착하게 이웃 손발을 실천할 준비가 과연 되어 있으신가요? 그리고 또 평소에 당신의 몸이 보내는 여러 건강 신호들에는 얼마나 귀 기울이고 계신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